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230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2300선을 하향 이탈한 게 1년 8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최근까지 이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이 외인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역시나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 이 고환율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외인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고, 그 가운데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환율도 1,300원 위로 계속 고환율을 유지하는 기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그 무역 수지, 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서 보시면 역시나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달러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이 고환율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7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미금리가 지난번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져가게 되고, 국내 금리가 만약에 빅스텝 0.5% 인상안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 이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 환율 기조는 계속 고환율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시나 증시에는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번 하반기, 당장 뭐 하반기라기보다는 3분기의 이 증시 전망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도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분기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 그래도 3분기가 지나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이 전반에 어떤 이 급락세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급락세가 이 최근까지의 어떤 미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현재 시점은 상당히 또 과매도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는 뒤로 갈수록 조금의 그 변동성은 잦아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증시는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경기 침체가 뭐 가장 큰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또 오히려 또 되고 보면은 또 물가 역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미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국내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 역시 이 속도감이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는 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대표적인 또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지금이 가장 지옥의 순간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지옥의 순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와 함께 하반기 증시, 뭐 짧게는 3분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하반기 증시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이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 안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를 많이 좀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증시가 뭐 엉망이다 보니까 이 멘탈 관리도 안 될 뿐더러 특히나 하루하루가 피말리죠. 오전장에는 반짝 뭐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임은 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기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상당히 배움의 이 시간이었다.
또 그렇게 또 추억처럼 곱씹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어떤 이 폭락장에서 잘 살아남으셔서 나중에 또 증시가 반등을 하고 추세적으로 이 상승세를 타게 됐을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일단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멘탈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각설을 하고 한번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 22년 7월 1일자 뉴스고요. 제목 보시면 외인과 반도체 배터리 3,400억 쏟아냈다라는 어떤 제목이고, 참고로 미국의 6월 CPI가 이 증시 반등의 분수령이다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참고로 6월 CPI 지수 발표가 7월 13일에 있습니다. 7월 13일에. 참고로 7월 13일 이 CPI 지수를 앞두고 증시는 계속 변동성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난달에도 이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뭐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6월 CPI 지수 발표 7월 13일 이후가 또 상당히 또 뭐랄까요, 우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뭐 그런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자 7월에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각 증권사별로 지금 제출을 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금투에서는 최저를 2200선으로 잡았고요. 최고를 2500선으로 잡았습니다. KB증권에서는 최저를 2230, 최고를 245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최저를 2250, 최고를 2550으로 잡았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최저를 2350, 최고를 2650으로 지금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 코스피 상반기 하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최고 상반기 하락률이 컸던 때를 보니까 22% 가량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외환위기가 있었던 이 1998년에는 이 코스피 상반기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IT 버블이 있었던 때 2000년도에 보시면 상반기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그런데 자 22년 자 올해 상반기 하락률이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역사적인 어떠한 뭐 경제 충격이 있었던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코스피 하락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외환 위기든 뭐 IT 버블이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충격과 지금과의 상황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약간 심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21%,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 아니었나, 심리적인 어떤 뭐 악재에 따른 심리적인 공황, 이런 부분이 워낙 컸던 이 상반기가 아니었나. 굳이 이렇게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었던 분들도 매도에 참여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증시를 떠나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상당히 과하게 이루어졌던 상반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갈수록 앞에서 충격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충격에 대한 여파가 크진 않을 것이다. 뭐 오히려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인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매도세가 강한데, 지금 반도체 전망이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지금 현재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 체크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지금 업황 자체는 썩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고, 역시나 그 가운데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수요 부진이 첫 번째 원인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또 공급 과잉 측면도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뭐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그 관련해서 이 PC 수요가 급증했던 걸 감안하면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또 PC 수요가 상당히 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 전체에서도 이 수요 부진, 이 업황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서도 제가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의 추락은 이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리라는 우려에 따른 영향이 크다. 자, 6월 3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1등이 역시나 삼성전자고 2등이 SK 하이닉스고 3등이 마이크론이죠. 자, 이런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분기 매출이 7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이는 시장 전망치인 이 91억 4천만 달러를 21%가량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최고 경영자 산제이 메오로트라 이 CEO는 올해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각각 10% 그리고 5%가량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과 이 D램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PC, D램의 현물 거래에서 이 중국의 이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전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수요 부진 측면에서 이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경제 22년 7월 2일자 뉴스고요. 한미 기준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될 것, 환율 상단은 135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져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 기준금리를 빅 스텝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 내외금리 차는 역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달러 선호 현상으로 자금 유출 우려가 어느 정도 또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1300에서 131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1310원을 터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준비한 글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촉발된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구간에서는 대체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 2018에서 2019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구간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가뜩이나 1,300원에 대한 경계감이 큰 이 원화 환율의 추가 상승을 자극할 여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 고물가, 고금리, 자, 고부채의 이 조합이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이 디레버리징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에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자, FOMC. 자, 참고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해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자, 7월에도 역시나 75bp 이 자이언트 스텝 인상안에 나설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자,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이 빅스텝의 이 0.5% 상승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 내외금리 차가 역전하게 됩니다. 자, 내외금리 차가 역전하게 되면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자, 금융시장 내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이 달러 수요는 더욱더 급증하게 되고 환율 기조는 더욱더 고환율 기조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국내 증시의 이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유입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외인 매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증시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는 3분기까지 이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고요. 참고로 물가와 이 펀더멘탈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자, 환율은 1,30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 교역 여건이 악화가 될 것이고 채권 자금 이탈 우려 등의 이 악순환의 연속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환율이 1,300원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60원 아래로 확 떨어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1,350원까지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만큼 이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는 불보듯 뻔할 것이고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환율, 이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 역시나 달러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서 또 달러 수요는 늘게 되고 원화 수요는 또 줄게 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이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상당히 증시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 국내 증시, 한국 증시에 들어갈 만한 유인이 없거든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매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상당히 또 주가가 현저히 많이 급락을 해서 이 저평가 매력도가 커지게 되면 외인 입장에서는 또 순매수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환율 기조만 봤을 때는 이 외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지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월 이후에 자, 내외금리차 역전이 만약에 기정사실화라면 자, 국외로 자금 유출 우려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좀 사실이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 금융불안과 관련된 이 충격, 그러니까 자, 내외금리 차가 역전이 되게 되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0.75를 올리고 국내 기준금리가 0.5%를 올리게 됐을 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금리보다도 0.25%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원화 수요보다 달러 수요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증시 불안 일어났던 환경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발동하게 돼서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켜서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뭐 미국의 금리에 투자하는 그런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오히려 충격이 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오히려 저는 큰 충격이 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내외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이 시장의 이 금융불안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증시의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지금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정작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또 그런 충격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 올해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인이 코스피에서만 16조 이상을 지금 팔아치웠습니다. 거의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올해 내내 팔았으니까. 아무리 달러 선호 현상이 급증하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증시가 워낙 많이 내려 있는 이 저평가 매력도도 많이 또 반대로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다시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는 어떤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럴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외 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물론 시장 불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하지만 자 당분간 환율 안정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당분간 환율 안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자 내외금리가 역전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을 했을 때 자 내외금리 역전의 충격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자, 6월 S&P 글로벌의 이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2.7을 기록했는데 참고로 이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보다 아래면은 이 경기 부진을 뜻하고요. 50보다 이상이면은 그래도 경기 확장을 의미를 하는데 아직은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침체 구간은 아니다. 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6월 PMI 지수 역시 53.0으로 집계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CCI는 98.7을 기록을 해서 시장 예상치가 100.4였는데 이를 크게 하회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탄탄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3일 날 발표되는 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이 관망 심리가 높은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6월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8.3%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5.9%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전망 기사다 보니까 아마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 아래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안정이 되고 아시아 증시가 아무리 안정이 돼도 이상하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 이 한국의 증시만 연일 급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선방할 때도 국내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할 때도 국내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고 이게 커플링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미국은 CPI 상승률이 지금 기대치보다도 하회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은 8% 아래로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 통과에 따른 이 긴축 속도 조절이 확인될 때까지는 역시나 주식과 이 채권 시장 모두 높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이 금융시장 투자 심리 회복 측면에서는 이 근본 7월 13일 날 발표되는 이 CPI의 이 피크아웃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7월에 나오는 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상승률이 일단 전월보다는 낮아야 될 것이고 8% 아래로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증시의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야지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속도감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뭐랄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CPI 지수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빨리 도래해서 오히려 지금도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도 지금 또 슬라이드를 준비했지만, 어제자
유가가 폭락을 했죠. 8% 이상 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급락을 한 이유는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빨리 도래해서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가 막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이 금리 인하 등의 이 경기 부양 사인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이 고유가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역시나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금리 인상의 속도도 많이 늦춰질 수 있고 또 경기 침체가 또 현실화돼서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도래하게 된다면 각국에서는 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 오히려 또 금리 인하를 또 빨리 또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증시는 또 상당히 반등과 오히려 추세적으로 또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7월 6일자 경기 침체 공포에 국제유가가 8에서 10% 급락을 했다. WTI가 $100를 붕괴했다. 참고로 연말까지 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은 이 WTI가 $70 아래로 또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냥 아예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도 않아도 될 것이고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지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지게 되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은 경기 부양 사인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오히려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 22년 7월 3일자 미국의 이 기업 실적도 꺾였다. 글로벌 증시 하반기 전망 더 어두워라는 제목이고요. 참고로 화두는 지금 미국의 화두는 경기 침체와 이 기업 실적 둔화인데 참고로 2분기 실적이 이제 슬슬 발표를 하게 되죠. 실적 시즌입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흐름을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이 GDP Now에서는 미 경제가 1, 4분기에 이어 2,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의 경우에는 좋지 않죠. 지지율에.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경제와 관련돼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될 것이고 어쨌든 경제를 또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나.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물가를 잡기에 급급하지만 나중에 되면 본인 지지율도 올려야 되니까 이 경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사인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일 GDP 나우에서는 2, 4분기 미 GDP 성장률이 1%,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2개분기 마이너스라면 미 경제는 올 상반기 이미 침체에 들어간 것과 진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S&P 500 지수가 20%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대형 기술주, 그죠? 고밸류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뿐 오히려 주가가 움직임이 굼떴던 이 경기 순환주는 아직까지도 크게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실적이 발표되면서 만약에 어닝 쇼크라든지 이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이 경기 순환주, 그죠? 경기 민감주,
특히나 최근까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못했던 이 대형 경기 민감주도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되게 되면 역시나 애널리스트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앞다퉈서 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주가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또 한 번 심각한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이 기업 실적 2, 4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 예상치보다도 이 컨센서스보다도 오히려 하회하는 실적, 쉽게 말하면 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만약에 발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또 한 차례 크게 미국 시장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이제부터는 자 실적 시즌이다. 자 2,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실적 시즌이다. 자 컨센서스 하향 이탈 수준의 실적 발표 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컨센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어떠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바닥, 오히려 악재 해소, 그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지금 증시 급락의 본질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자, 미국은 긴축으로 인한 이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양호합니다. 그죠? 양호하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오히려 상당히 또 과장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미증시의 추가 폭락의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PMI 지수만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탄탄한 50 이상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충격이 있더라도 미증시의 이 추가 폭락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센서스에 상당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한번 출렁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 이미 침체에 어느 정도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된 수준에서만 발표를 해도 증시는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곡물 공급량이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수요 부진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에너지, 원자재, 곡물의 이 주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수요 부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어제 8에서 10%, WTI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올 하반기를 가면 70달러 아래로도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 기사도 지금 있는데 최근까지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면 이 고유가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 유가뿐만이 아니고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원자재 가격 또한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물가가 많이 잡히게 될 것이고 역시나 물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 금리 인상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죠?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 등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증시는 또 선행지수다 보니까 또 크게 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차라리 이 연준이 이 고강도의 이 긴축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이 침체기에 돌입하게 되면 오히려 증시가 이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2년 7월 4일자 뉴스고요. 자, 미 연준 경기 침체 막기 위해 연말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미 월가에서는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차라리 금리 인상해. 금리 인상해서 경기가 침체, 자, 속된 말로 경기가 개판으로 가게 되면 이거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자, 바이든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요. 어찌됐든 경기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역시나 다시 금리 인하 내지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증시는 더욱더 안정화될 것이고, 최근까지 급락을 하고 최근까지 하락을 했던 주요국들의 이 증시 또한 상당히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뭐 바닥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바닥권이 지금 2340선, 아니 2230선 정도 되겠던데, 뭐 마음 같아서는 거기까지 내리지 않고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2300선을 상향 돌파하는 일단 추세 전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리를 하면, 자, 경기 침체 차라리 와버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로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최근까지 계속 지지부진하죠. 지금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52주 최저점 기록을 했고, 물론 뭐 최근에는 또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 업체인,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 업체가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의 이 반도체 수요 둔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최근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22년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72억 달러 그리고 1.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참고로 지금 요거 4분기가 아니고 2, 4분기입니다. 2, 4분기인데 앞에 2가 좀 빠졌네요. 어찌됐든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지금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참고로 내일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심찮게 지금 예상치보다 또 하회하는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상당히 또 급반등할 수 있는 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7월 4일과 7월 5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저가 매수 유입도 있어서 상당히 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6월 4일에서 6월 5일이 아니고 지금 7월이죠. 7월 4일에서 7월 5일입니다. 자, 한국경제 22년 7월 4일 자, 뉴스고요. 자, 코스피 바닥 2050선 전망 또 나왔다. 세력 커지는 비관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 자꾸 전망 기사 내놓을 때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이 증권사들은 좀 걸러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비관적 전망 기사도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사람이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게 되면 뭐 얼굴에서 다 표가 나고, 그러면은 상대방, 그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실패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했네요.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로 록바텀을 2050선 전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난 5월 31일자 내놓은 올해 하반기 증시 전망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80에서 2870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이 5월 31일에 하반기 예상 밴드를 이만큼 높게 잡았다면 지금 다시 2050선으로 만약에 조정을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 본인의 리포트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대중들에게 의심심찮은 어떤 우려를 사과의 어떤 유감 표명도 해야 되고 뭐 또 이런 어떤 타당한 또 근거도 어느 정도 제시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뭔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 뭐랄까요 좀 무책임함 이런 걸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뭐 2500, 2800까지 간다고 했다가 막상 또 닥치고 보니 2050선까지 빠질 수 있다. 아니 어느 장단에 지금 놀아란 얘기입니까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갭 차이를 무려 500, 600포인트 이상 벌어지게끔 하는 전망이 전망입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치가 6월에 발표가 됐었죠. 당시에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본격화되기도 했는데 코스피 지수 역시 그죠? 지난 1일 종가 230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월 1일 종가 2305포인트는 미국의 이 5월 CPI가 발표되기 직전인 6월 10일의 종가 2595.87포인트보다도 11.19%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긴축적인 이 통화정책은 역시나 경기를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훼손 우려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 상반기 내내 물가 상승세와 이 미국의 연준의 이 고강도 긴축이 금융시장을 막 흔들었다면 앞으로는 발표되는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경제 지표 그리고 이 기업 실적과 관련된 둔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로 만약에 감안한다면 증시가 앞으로 하반기 2050선을 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 근거에서는 역시나 CPI 지수 이제 7월 13일 날 발표되는 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도 상회를 했을 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2, 4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되지만 지금 국내 기업 실적도 2, 4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7월 7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발표되는 실적이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주가가 또 개별 종목 주가가 또 크게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 또한 아마 크게 급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마 그에 따른 이유로 아마 2050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시는 꼭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바닥이고 지금은 그냥 공포에서 사람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바닥은 이미 봤다.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팔 필요도 없고 팔아서 뭐 이득 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7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그죠? 신한금투부터해서 교보증권 이 총 6개 증권사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보시면 증권사 하단 평균에서를 감안했을 때 현 시점 오늘 뭐 2300선 하향 이탈했는데 어쨌든 230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 시점 이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밴드에서 최하단을 감안했을 때 하단의 평균을 감안했을 때 현 시점 대비 마이너스 3에서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추정
평균 하단 밴드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코스피 기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 평균을 감안했을 때 현 지수에서 보면 약 한 1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리를 하면 현 시점 2300선을 만약 기준으로 했을 때는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고 코스피 기준입니다. 오르면은 플러스 10%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홀딩하면서 고통을 견디는 게 나을 듯해 보입니다. 자, 이데일리 22년 7월 5일자 뉴스고요. 7월 코스피 2180에서 2480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대차 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증시 바닥 확인 가능한 지표가 있는가라는 어떤 제목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 이재선 현대차 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코스피 이 12개월 선행 주가 이익 비율인 선행 PER 지수는 8.52배로서 이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구간 내에서도 이 최저치 수준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작년 몇 개월 전에만 해도 PER이 이 코스피 PER이 11에서 12배 수준이었습니다. 11에서 12배 수준. 근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벌써 주가 선행주가 이익 비율, 그러니까 12MF PER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8.5배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평가 매력도는 점점 더 커지는 구간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2019년 당시 본격적인 이 이익 감익 구간의 진입 평균 PER을 감안해 봤을 때, 참고로 그때 당시에 PER이 9.2배였습니다. 9.2배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80이 나오는데 지금 2300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52배, PER이 9배 아래에 있는 만큼 과매도 구간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PBR로 도출을 해보게 되면 2018년에서 2019년 이 코스피 트레일링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평균이 0.87배였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봤을 때 코스피가 2180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바닥까지는 조금 남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2019년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본격적으로 역성장 구간에 진입할 당시에 이 코스피 트레일링 PBR 최저점이 0.83배인데 0.83배로 지수를 환산해 봤을 때는 2070선까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자, PER,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과 주가 간의 어떤 그 관계인 이 PER로 감안했을 때는 현재 이 저평가 구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순자산과 관련된 주가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이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합뉴스 22년 7월 3일자 뉴스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어닝쇼크 온화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제목이고요. 소제목 보시면 상장사 10곳 중 3곳,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감소 예측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고로 올해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내일 7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줄어들 것으로 지금 컨센이 하향 조정된 곳이 많은데, 한번 보면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NHN, W 게임즈 등등 회사들인데, 참고로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해서 뭐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오히려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컨센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 어닝 쇼크로서 주가 하락은 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금투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1.5%, 2.7% 낮춘 313조 7천억 원, 그리고 58조 5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참고로 59조 4,030억과 14조 3,980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이 실적 둔화 우려에 증시도 하반기에 오히려 더 깊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도 관측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실적 악화에 대한 악재 반영 가격으로 지금 주가가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 이미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떠한 주가에 상당히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오히려 또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악재 해소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또 반등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22년 7월 1일자 이데일리 뉴스인데, 자, 7월 코스피 2230에서 2450선을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 늘리고 반도체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음식료, 제가 사실 방송에서도 음식료 업종 뭐 몇 개의 종목들을 분석 영상을 올렸죠.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둘 다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최근까지도 기조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요. 추세도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료를 더욱 늘리고 반도체를 줄여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반도체 저가 매력도가 더욱더 커졌는 만큼, 또한 또 낙폭 과대임을 또 감안했을 때, 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4월달도 그랬고 5월달도 그랬고 6월달도 그랬고, 국내 대한민국의 이 수출입 동향을 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이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섹터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도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수요 부진이 우려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반도체는 잘 팔린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현재의 지금 과매도 구간이 있는 만큼 오히려 저가 매력도가 더욱더 커졌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 비중을 줄여라라는 어떤 이 조언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머니투데이 22년 7월 1일자 2200선이 지금 공포가 현실로 2200선 왔죠 이미 또. 자, 과도한 하락이냐 더 떨어진다, 이 주장 근거는 뭐 이런 제목인데, 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센터장이나 애널리스트가 있고, 상당히 또 비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한 뭐 센터장이나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뭐 저는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접어두고, 그나마 조금 과도한 하락이다, 오히려 저가 매력도가 커졌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증권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이야기는 참고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익과 이 펀더멘탈, 이 모멘텀 대비 이 괴리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 수급 불안이 하방 압력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재 코스피 주가 레벨이 상당히 과매도 언더슈팅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는 매도 실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로 이 양반이 2050선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또 여기서는 또 지금 팔아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홀딩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 하락 등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시장 연일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만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 이 코스피 지수는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배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으로 지금 PER, PBR 수준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위에 있는 만큼 쉽게 말하면 고환율이긴 하지만 환율이 계속 이렇게 또 높은 수준에만 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또 어느 정도 또 정부에서 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아래로도 많이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자, 한국경제 22년 7월 5일자 뉴스고요. 주가 급락기에는 배당주를 노려라. 참고로 수익률이 9% 종목 나올 듯이라는 제목인데 좌측에 보시면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 실적 개선 기업들만 뽑아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지주 회사 많고 그리고 S-오일 눈에 띄고 KTNG 눈에 띄입니다. 그죠? 근데 S-오일 뭐 GS 오늘 참고로 이 정유기업이 또 크게 급락을 했죠. 전일 유가가 급락을 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단연 1등이 지금 BNK 금융지주입니다. 한번 우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58개 기업 가운데에서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BNK 금융지주다. 참고로 주당 약 633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서 배당 수익률이 9%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NK 금융지주는 저 역시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영상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히 또 급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는 상당히 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또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7월 4일자 머니투데이 뉴스에서도 베어링 운영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올 하반기 증시가 상당히 횡보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배당주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BNK 금융지주가 이렇게 배당 수익이 높은 어떤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나 최근 6월달 보시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뭐 대부분의 종목의 주가들이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 금융지주 회사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은 한 달 만에 급락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좋은 주식도 지수 폭락에는 장사가 없다. 자, 이데일리 7월 1일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경기는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 보인다. 국내 경기도 수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달 기준 6월 기준입니다. 자,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확장 국면의 기준이 50입니다. 50. 참고로 4월 달만 해도 50 아래에 이 40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당히 그 규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구매관리자 PMI가 상당히 더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자, 경제 정상화가 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경기 역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중국향 국내 기업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향 이 섹터 살펴봐야겠죠. 뭐 건설 장비, 굴삭기 관련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이런 회사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철강,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안에서도 라면과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이 이 봉쇄 6월 1일자로 봉쇄를 해제하면서 오히려 또 5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을 하기 바쁜데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증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최근까지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추천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다가 좀 얼토당토 않는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참고로 코스피에서는 게임주를,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추천 섹터로 꼽았고요. 물론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자동차 섹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게임, 미디어 통신 등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는데 공통되는 것은 게임과 자동차네요. 그죠? 그리고 이은택 KB증권연구원은 중소형 섹터에서는 이 반도체와 함께 IT 하드웨어로 분류되는 부품 및 장비 섹터를 상당히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형주 sek터에서는 자동차, 역시 음식료가 어느 정도 안전지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 연구원, 이 세 개의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가 눈에 띄네요. 자동차. 자,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추천 섹터가 나오더라도 지금 사실 신규 섹터를 진입하는 것보다는 뭐 특히나 또 신규로 뭔가 투자하기보다는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물려있는 종목들 정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이 갈아타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더 깡통 찰 수 있다.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비를 피해야 됩니까? 비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차라리 뭘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라면 그냥 저가 추매하십시오. 저가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십시오.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추세 반등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금사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나만 손해가 아니죠. 나만 손해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 시장 참여자들, 이 투자자들이 다 손해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매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상처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바르죠. 약 바르면 낫죠. 그죠? 근데 약 바르면 낫는 그 과정 역시나 그 이면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상처 역시나 만지면 더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막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계좌가 더욱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멘탈 잘 챙기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십시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